하늘은 피처럼 붉었다. 민서는 오래된 한옥의 대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손에 든 낡은 가방을 꽉 쥐었다. 5년 만에 돌아온 고향.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여전히 변함없이 고요했지만 그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민서야. 괜찮아. 재연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재연을 바라보았다. 재연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민서를 지탱해주는 힘이 있었다. 민서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가자. 그가 이 마을을 떠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게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는 5년 전 쫓기듯 서울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그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장례를 치러야 했고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을 정리하고 싶었다. 한옥의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사진 속 민서는 10살. 아버지는 엄격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서는 그 사진을 손으로 만지며 숨을 삼켰다. 왜 날 그렇게 미워했어? 아버지. 재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서야. 지금은 그 생각하지 마. 일단 장례 준비부터 하자.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민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의 장례는 마을의 전통에 따라 치러야 했고 그는 이곳에서 다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장례식장은 마을 회관 근처에 마련되었다. 민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저게 그 아들 아니야. 그때 그 일로 쫓겨난 애 속삭이는 소리가 민서의 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재연이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옆에 있을게. 장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무언가로 꽉 찬 듯 답답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은 그를 집에서 내쫓던 날의 고함 소리였다. 너 같은 건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마음을 찢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젠 용서할게요. 저도 용서받고 싶어요. 장례가 끝난 후 민서와 재연은 한옥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재연의 존재는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재연은 민서가 서울에서 만난 연인이었다. 그는 민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재연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여기 못 왔을 거야.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야. 뭐든 같이 이겨낼 거야.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오래된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한쪽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본 민서는 그 안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그의 이름, 김민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그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쓴 유언장이었다. 하지만 이건 변호사가 보여준 공식 유언장이 아니었다. 비밀 유언장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했다. 첫 문장은 그의 숨을 먹게 했다. 민서야. 내가 너를 쫓아낸 날, 내 심장은 무너졌다. 민서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읽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재현을 불렀다. 재현아. 이거 봐. 이게 아버지가 쓴 거야. 재현이 다가와 종이를 함께 읽었다. 유언장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민서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민서를 쫓아낸 것을 후회했고, 그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그를 멀리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민서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다. 민서야.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잘못했다. 이 집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긴다. 민서는 유언장을 손에 쥔 채로 주저앉았다. 재현이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다. 민서야. 내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어. 늦었지만. 이건 그 증거야.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용서의 마음. 그 순간, 민서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재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쉽지 않을 터였다. 마을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유언장을 손에 쥔 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글씨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파고들어 아픔과 위로를 동시에 주었다. 새벽녘.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뿌연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이 자고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재현은 소파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민서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재현아. 일어나. 민서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재현이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벌써 아침이야. 어젯밤 많이 힘들었지? 그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유언장.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을 리 없어. 내가 알던 아버지는 날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서야. 사람은 변해. 특히 마지막 순간엔 더 솔직해지지.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내 아버지가 너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일 거야. 민서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민서와 재현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만나야 했다. 회관에 들어서자 마을 어르신 몇몇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 시선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재현이 그의 손을 살짝 쥐며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 우린 할 일만 하면 돼. 변호사. 박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민서에게 공식 유언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김 선생님께서는 이 집과 논밭 일부를 민서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마을 몇몇 분들이 유산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의란요? 무슨 뜻입니까?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다. 마을 유지들이 민서 씨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현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나섰다.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민서 씨는 김 선생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나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보수적인 곳이죠. 민서 씨가 떠난 이후로도 그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제가 게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회관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서를 노려보았다. 민서야. 네가 감히 여기 나타났어. 그녀는 민서의 고모 김영희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여동생으로 민서가 쫓겨난 날에도 그를 비난했던 사람이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했어. 그 더러운 생활을 하고도 아버지 유산을 탐낸 거야. 민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고모.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게 있다면? 그건 제 권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재현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지지하며 서 있었다. 영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마을에서 너 같은 사람은 발붙일 곳이 없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현이 나섰다. 그만하세요. 민서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판단할 자격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다. 영희는 재현을 흘깃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민서와 재현은 한옥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민서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재현아,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아버지가 왜 날 쫓아냈을까?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재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 아버지도 인간이었어. 실수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할 건지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 마을에서, 이 집에서,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모와 마을 사람들의 반대는 점점 더 거세질 터였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서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다. 유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그 말은 5년 전의 분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민서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은 그의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민서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재현이 문간에 서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재현아. 뭔가 더 있어. 이 유언장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마지막 몇 년간의 기록은 떨리는 손으로 쓰인 듯했다. 일기장은 아버지의 내면을 드러냈다. 민서를 쫓아낸 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울었다고 썼다. 내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이 집안에서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서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마을의 전통과 체면 때문에 그를 내쫓았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그 순간 일기장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가 떨어졌다. 그것은 아버지가 쓴 편지였다. 민서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민서야, 네가 이걸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를 쫓아낸 건 내 평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서재의 책장 뒤를 봐라. 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현아, 도와줘. 두 사람은 책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무거운 나무 책장이 움직이며 벽에 숨겨진 작은 문이 드러났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지만 민서는 직감적으로 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또 다른 유언장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서와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다.
민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새로운 유언장은 공식 유언장과 달랐다. 아버지는 민서에게 집과 논밭뿐만 아니라 마을 외곽의 오래된 창고도 남겼다. 그 창고는 민서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자주 놀던 곳이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서야. 이 창고는 내 꿈을 펼칠 곳이다.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너를 응원한다. 민서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무너져 내렸다. 재현이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민서와 재현은 마을 회관에서 고모 영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민서가 비밀 유언장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은 듯했다. 내가 뭘 찾았든 그건 우리 집안 거야. 내가 그걸 가질 자격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모.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가 법적으로 증명할게요. 영희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가 뭘 하든 이 마을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내 그 남자랑 같이 다니는 꼴을 누가 인정하겠어. 그녀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재현이 나섰다. 민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민서와 재현은 창고로 향했다. 오래된 창고는 낡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민서에게 남긴 흔적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 민서가 그린 그림, 아버지와 함께 만든 작은 목재 공예품들. 민서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말했다. 재현아, 아버지가 날 잊지 않았어. 이곳에서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시작하자. 이 창고를 내 꿈의 공간으로 만들자.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와 고모의 계략에 의해 위협받기 시작했다. 영희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민서의 유산을 빼앗으려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서가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민서와 재현은 창고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창고 안은 먼지로 뒤덮였지만 민서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가 10살 때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강변에서 낚시하던 장면, 마을 축제에서 웃던 모습. 민서는 그 그림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재현아, 이곳에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예술 스튜디오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거. 재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내 꿈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고모의 적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다. 고모 영희는 민서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민서와 재현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영희가 단상에 올라 말했다. 이 마을은 전통을 지키는 곳입니다. 민서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다들 아시죠?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의 유산을 가져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민서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유언장은 분명합니다. 제가 어떤 삶을 선택했든 그건 제 권리를 빼앗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재현이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지지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 어르신이 소리쳤다. 네가 그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를 받아들이겠나? 그 말에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현이 나서려 했지만 민서가 그의 팔을 잡았다. 내가 말할게.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잘못이라면 그건 여러분의 편견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영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하든 이 마을은 너를 원하지 않아. 그 창고. 그건 우리 집안 거야. 내 아버지가 너 같은 사람에게 남겼을 리 없어. 민서는 주머니에서 비밀 유언장을 꺼내 들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쓴 겁니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어요. 창고와 이 집은 제게 남긴 거라고.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유언장을 뺏으려 했지만 재현이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민서가 이 유언장을 증명하면 당신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영희는 이를 악물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서에게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날 밤 민서와 재현은 창고에서 계획을 세웠다. 민서는 창고를 예술 공간으로 바꾸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 재현아, 이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해보자. 내가 너 도울게.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창고에 누군가 침입해 벽에 낙서를 하고 민서가 소중히 간직하던 그림들을 찢어놓았다. 민서는 망가진 그림을 보며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재현은 그의 곁에서 이를 악물었다. 이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민서야. 우린 이걸 밝혀내야 해. 그들은 마을 사람들 중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서는 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마을의 비리와 관련된 문서를 창고에 숨겨놓았다. 그 문서들은 영희와 마을 유지들이 연루된 부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민서는 충격에 빠졌다. 재현아, 이 문서들. 이걸 공개하면 마을이 뒤바뀔 거야. 민서는 손에 든 문서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은 마을 유지들이 오랫동안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불법 토지 거래, 마을 기금 횡령,
심지어 마을 회관 건축 과정에서의 부패까지. 민서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았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침묵했다. 민서는 문서를 읽으며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재현아, 이게 사실이라면? 고모가 왜 저를 이렇게 막으려 했는지 알겠어. 재현은 문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 마을의 권력 구조가 흔들릴 거야. 영희 씨가 너를 막으려는 이유가 이거였을지도 몰라. 그는 민서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는 건 위험해. 민서야. 정말 이걸 할 건지 확실히 결정해야 해.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서들을 공개하면 마을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가 이걸 나에게 남긴 이유가 있어. 이 마을을 바꾸고 싶었을 거야. 나도 그 뜻을 따르고 싶어. 그들은 문서를 정리해 박 변호사에게 가져갔다. 박 변호사는 문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민서 씨, 이건 굉장히 민감한 자료입니다. 공개하면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저는 이걸로 아버지의 뜻을 지킬 겁니다. 며칠 뒤, 민서는 마을 회관에서 두 번째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그가 주도했다.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그는 문서들을 들어 올렸다. 이건 우리 마을의 진실입니다. 민서가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자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다. 영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소리쳤다. 그건 터무니없어. 네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민서가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원본을 보여주자 그녀는 말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어르신이 조용히 물었다. 민서야, 이게 정말이냐? 내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겼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이 마을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셨죠. 저도 그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그날 밤, 민서와 재현은 창고로 돌아왔다. 하지만 창고 문이 부서져 있었고 안에는 또다시 낙서와 파괴된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민서는 망연자실했다. 재현아, 이 사람들은 절대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재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포기하지 마. 넌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 마을은 변할 거야. 다음 날, 민서는 마을 사람들 중 몇몇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민서의 성정체성을 이해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한 젊은 여성,
수지는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서 오빠. 저는 오빠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 마을. 너무 오래된 관습에 얽매여 있어요. 그녀의 말은 민서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외부의 변호사를 고용해 민서의 유산 상속을 법적으로 막으려 했다. 또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민서와 재현을 마을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했다. 민서는 점점 더 강한 압박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산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재현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는 싸워야 했다. 민서는 마을의 저항 속에서도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창고를 예술과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벽을 새로 칠하고 망가진 물건들을 정리했다. 재현은 그의 곁에서 망치와 페인트 붓을 들며 함께 땀을 흘렸다. 민서야. 이 공간 진짜 멋질 거야. 내 꿈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재현의 말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길은 민서에게 힘이 되었다. 수진과 몇몇 젊은 마을 사람들이 창고 작업에 동참했다. 그들은 민서의 비전을 이해하고 마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 했다. 수진은 민서에게 말했다. 오빠. 이 마을은 변해야 해요? 우리 세대가 그걸 시작할 수 있어요. 민서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창고를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영희와 마을 유지들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다. 그들은 민서의 창고 프로젝트를 비웃으며 마을의 전통을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영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민서의 유산을 무효화하려 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서가 마을을 망치려 한다고 선동했다. 민서는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는 창고에서 아버지의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쓴 것이었다. 민서야. 이 마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하지만 너도 강하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을 거다. 민서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그의 사랑, 재영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민서는 그 편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창고에서 작은 모임을 열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 수진과 젊은이들이 전단지를 돌리며 사람들을 모았다. 모임 당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고에 모였다.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마을의 일부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이 공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내 아들 민서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는 내 아들이다. 그를 판단하지 말아라.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서 오빠. 저희가 도울게요. 그 모임은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민서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창고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창고를 또다시 파괴하려 했다. 민서와 재현은 이를 알아차리고 수진과 함께 증거를 모았다. 그들은 영희의 행동을 법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적 싸움은 치열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유언장과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재현은 그의 곁에서 변호사와 협력하며 싸웠다. 마침내 법원은 민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고와 집은 그의 소유로 인정되었다. 영희는 마을에서 영향력을 잃었고 그녀가 연루된 비리는 수사에 들어갔다. 민서는 창고를 본격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술가들을 초대해 전시회를 열고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재현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며 함께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마을의 진정한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창고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낡은 벽은 밝은 색으로 칠해졌고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서는 창고 한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 그림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강변을 그린 것이었다. 이제 그 공간은 마을 사람들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현아, 이게 내가 꿈꿨던 거야. 재현은 그의 곁에서 웃으며 말했다. 너 대단해. 민서야. 이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창고에서는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그린 그림.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벽을 채웠다. 수진과 젊은이들이 전시회를 홍보하며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심지어 민서를 비난했던 몇몇 어르신들도 조용히 전시회를 둘러보았다. 민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공간은 제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저에게 준 선물이기도 해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영희는 법적 싸움에서 패배한 후 마을을 떠났다. 그녀의 비리는 수사로 이어졌고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그 충격은 마을 사람들에게 변화를 생각하게 했다. 민서의 창고 프로젝트는 그 변화를 이끄는 씨앗이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편견을 조금씩 바꿔갔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서가 쫓겨난 날 그를 비난했던 사람이었다. 민서야, 내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옳았어. 너는 이 마을의 아들이다. 그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참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밤, 민서와 재현은 창고 옥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재현아, 너 없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고마워. 재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서야,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야. 앞으로도 함께할 거지.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창고는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민서는 그곳에서 예술 워크숍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았고 재현과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민서야,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다. 아버지의 사랑, 재현의 지지, 그리고 마을의 변화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는 창고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재현과 함께 미래를 그려갔다. 그리고 어느 날 민서는 창고에 새로운 간판을 걸었다. 민서의 꿈이라는 이름이었다. 그 간판 아래 그는 재현과 함께 서서 미소를 지었다. 마을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사랑과 진심은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민서와 재현은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